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코리아TV의 권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원 면접 2회차 영상을 한번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임원 면접 2차, 3차 면접의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혹시 이거부터 먼저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임원 면접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문항들에 대해서 전체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말씀드릴 18, 19개 물론 조금 스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 다 하나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자기소개서에 쓴 맥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회사 지원 동기. 자, 우리가 회사 지원 동기는 해당 직무, 여러분들이 IT시든 생산이든 품질이든 준비된 해당 직무의 지원자로서 조건을 크게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회사가 저의 성장, 그다음에 저의 업무의 고도화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를 하나 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조건. 그거 이제 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상세 조건을 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상세 조건들에 회사가 부합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회사에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확신으로 지원했다라고 기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만약에 하라 그러면 준비된 인사 담당자로서 저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을 한다. 바로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해야 인사 담당자로서 채용해야 될 인원,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산업 내에서 핵심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회사가 다다다다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당 회사에서 A라고 하는 분명한 직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처음 들으셨을 때는 다소 복잡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복잡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회사에서의 목표를 해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회사에서의 커리어 플랜,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궁극적 목표. 자, 회사에서의 커리어 플랜이라고 하는 건 업무 단위별로의 성장 플랜, 그리고 왜 그렇게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는 뭘 하겠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가서 저는 업무 단위에서 직무를 이해하기 위한 직무 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처음에 하고 싶다.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채용 업무를 하고 싶고 그걸 가지고 인사기획을 하고 싶다. 2, 3단계로 말씀드리고 나서 왜 그런지, 왜냐면 인사해 본 적은 직무 이해니까 이런 식의 버전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게 커리어 플랜. 자, 그 다음에 궁극적 목표는 좀 이거랑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저는 이제 항상 우리 대표적인 예시로 인사에서 위험 요소,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고 만약에 주장을 했다고 하면 그게 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한 액션 플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궁극적 목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은 각각 하나씩만 준비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이 물어보는 맥락, 어떤 단계 업무를 하시겠어요? 혹은 궁극적으로 뭘 하시겠어요? 이 미세한 차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보면은 저 같으면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산업에 대한 관심 계기. 개인마다 시점의 차이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다만 여러분들이 우연한 계기, 가로치고 군대 포함 만 아니라고 하면 좀 웬만하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전공 선택 과정에서부터 해당 산업에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전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 산업이 나에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해당 산업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확신을 얻은 것으로 설명하셔야 되고, 시기는 근접 혹은 먼 거리라도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의 관심 이슈, 경제 관심 이슈를 포함해서 이것들은 이제 많이 물어보죠. 총 6개 아젠다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임원 면접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던데 이렇게 기출로 넘어가기 전에 꼭 정리하셨으면 하는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업 관심 이슈는 6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원한 산업 바이오면 바이오 산업의 긍정, 부정. 자, 그 다음에 국내 경제의 긍정, 부정, 글로벌 경제 성능에서 긍정, 부정, 이렇게 6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아젠다를 내가 왜 그 시사 이슈를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당 직무나 내가 지원한 기업의 시사점, 이런 2, 3단 논리로 정리를 따다다 해서 저 같으면 6개를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직무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것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도 하죠. 저는 단어는 굉장히 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미만큼은 굉장히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면 어려움을 이제 가지시더라고요. 직무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해서 뭔가 내 시각을 보여주고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직무를 둘러싼 연결고리에 좀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기획 업무를 이제 보면 저는 기획 업무는 주황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신호등에. 그게 왜 그러냐면 초록불, 뭔가 산업을 계속 전개하고 투자하고 하는 이걸 이제 밀어야 하는 이제 사업의 의사결정과 이제 빨간불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접근 인 것이죠.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런 운영상, 즉 운영과 투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사이에서 기획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단어 자체는 뻔한 거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의미 해석은 이 업무가 단독으로 놀지 않아. 여러분들 생산 업무가 단독으로 노나요? 그 품질도 단독으로 놀지 않고요. R&D도 마찬가지고 인사 영업 마찬가지입니다. 연결고리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전공 선택 이유. 자, 여러분들 전공 선택하시는 나이가 19에서 21살 요 사이일 텐데 성인입니다. 성인의 의사결정은 그때 나름의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전 법학과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전 법학과를 나왔는데 공인노무사라고 하는 그런 목표는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시험에 자신이 없었던 건 솔직히 아니긴 하고 그때 이제 세웠던 목표를 기업 내부에서도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조기에 이제 인사팀으로 커리어를 이제 튼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했겠죠. 법학을 선택한 이유는 노무사를 따고 싶었던 거였는데 뭐 이런 상황으로 생각이 바뀌어왔다. 그 당시의 목표를 광범위해서 포괄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 성적이 맞춰서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게 꼭 현재 실현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점에 대한 자가평가. 자, 학점은 개인차가 이제 물론 심하죠. 굉장히 낮은 분들도 있을 거고 4.23을 훌쩍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처절한 반성과 압도적 자신감으로 푸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80에서 90%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부정의 동시 언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을 한다는 얘기를 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 학점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었던 부분은 실습 부분이었고 경영학적 과목 수강이 있어서 일부 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처럼 균형을 맞추셔서 얘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선 정리를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되겠죠? 성격의 장단점엔 한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직무에 연관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는 게. 두 번째는 장단점 자체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 자기소개서야 길게 조조조조 쓰니까 장점과 단점과 따로 놓을 수 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장단점을 분리를 하는 순간 면접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소서에 쓴 맥락을 꼭 그대로 저는 준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만 만약에 이격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새로운 단어들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격과 관련된 키워드 선택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또 제가 앞에 보면은 성격과 캐릭터를 세팅하는 거에 대한 영상도 많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 부분이고 이건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원 면접같이 인성의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을 관통하는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인데 그거 세팅이 안 돼 가지고는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마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관을 또 어필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랑 그래도 이렇게 공유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가치관을 가능한 팀워크와 헌신, 희생 정도에서 좀 클리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기소개서에 다른 형식의 가치관을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격되는 거 그리고 충분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질적이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팀워크 헌신 희생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압도적인 강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길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팀워크를 어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좀 아이러니하게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저 같으면 가치관에 그 요소를 꼭 넣을 것 같아요. 자, 그거에 연계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보게 되면 목표도 마찬가지죠. 가치관이 팀워크, 헌신, 희생 쪽
그로 이제 잡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인생의 목표도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거에서만큼은 버킷리스트형 포부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강연하고 책 쓰고. 근데 이건 왜 안 되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취업에서의 또 가장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평판으로 여러분들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듣는 것, 그걸 통해서 가치관과 그다음에 본인의 신념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소개 여러분들이 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를 참고만 수준에서 한 거고, 자, 주요 경험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 많은 곳들은 네다섯 가지까지 들어가셨을 텐데 총 네 가지가 정리가 필요하다. 구두로. 자, 해당 경험을 왜 시작했고, 그리고 왜 종료하게 되었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롤이었으며, 마지막 거기서 배운 역량 두 가지 정도.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아무리 팀워크로 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리더십을 배우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2순위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것 별개로, 자, 앞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안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 성공 경험, 실패 경험, 혁신 경험, 갈등 해결 경험, 팀워크 경험, 글로벌 경험은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정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핵심은 바로 재정의에 있다. 즉, 상대방이 자, 리더십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네, 있다. 저는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최대한 분화해서 맞추는 것,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럼 이렇게 재정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이제 넘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나머지 이제 세 개를 정리를 하는 걸로 질문을 마무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1분 자기소개다. 요즘에 이제 자기소개가 사실상 무한으로 분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네 가지 버전이 필요하다. 1분, 30초, 한 문장, 한 단어. 자, 1분 자기소개를 통해 판도를 바꾼다. 그 다음에 앞 사람에게 어떤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정과 이런 것으로 이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저는 다짐형이 그래도 1차적으로는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 소개를 드릴 때는 상대방에게 저희가 뭘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디에 지원한 누구다. 저는 여러분 그 면접관분들에게 이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다짐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첫째는 뭐를 완성하겠다. 둘째는 어떠한 목표에 함께 하겠다. 처럼 다짐형으로 1분 자기소개를 풀면서 그 뒤에는 당연히 그걸 할 수 있게끔 살아온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까지 자유자재로 다루신다라고 하면은 에피소드로 푸는 스토리텔링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해당 직무에 지원한 누구이다, 어떤 걸 했을 때였다로 해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경험,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인턴을 했었던 게 가장 자신 있었다라고 하면 인턴 경험이었다. 그때 나한테 누가 그런 말을 했었다. 참 기억이 남는다. 저는 그때서부터 인사는 무엇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현장에서 이룰 사람이 되겠다. 스토리텔링으로 풀면서 자연스럽게 푸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를 하면 제일 우리가 또 어려워하는 것들이 또 도치되는 게 이제 마지막 할 말이죠. 마지막 할 말은 정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없다고 한다거나 혹은 여기에서 굉장한 직무적 목표를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현장에 좀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겸손과 자기 성찰의 마무리가 유일한 선택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 많은 면접을 통해서 이미 평가가 끝난 상태라고 한다면 잘한다고 주장했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보완할 게 많다, 조금 한계도 많이 느꼈다, 그렇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정말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이 형태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질문 사항들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해봐라 이거죠, 면접관이. 저는 여기에서 당연히 안 그러실 거 생각하지만 뭐 전형에 대한 문의를 하거나 정말 생뚱맞은 굉장히 방대한 설명이 필요한 그런 질문들은 하시면 안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직무와 유관은 해야 된다라는 첫째 전제를 깔고, 두 번째 전제는 앞 사람이 네 맞아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혹은 아니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yes or no 정도로 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2단계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당 회사에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더라. 이슈 소개. 저는 이런 이슈가 이런 관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긍정 평가. 3단계는 추가 검토를 하시거나 혹은 이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신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 사람들이 3년 뒤 계획이 무엇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안 되는 거죠. 앞 사람들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검토도 하셨는지 아니면 추가 검토를 어떤 걸 하셨는지처럼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문의를 해야 하고 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정도로 종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내가 해당 회사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금 쭉 보면 한 문항씩을 사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사실 한 문항씩도 막 1, 20분씩도 설명이 가능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 문항들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한 문항이 막 1, 2분씩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좀 드렸고요. 아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얼개와 그다음에 오늘 좀 설명드렸던 답변 구성법들을 활용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정보 선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기출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머리로 달달달 암기해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은 발화를 하려면 자가 연습 혹은 스터디 혹은 기타 활동 등을 통해서 발화하는 거. 그래서 제 영상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하셔가지고 발화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검토하셔가지고 압도적인 결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접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기 때문에 또 운적인 요소까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쯤 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운이 가득하셔서 끝까지 다 이탈 없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자코리아TV의 권준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